다음으로는 이제 코리안 타임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orea's Democratic Erosion이라고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침식이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또 해결책을 부제로 또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발바르드 다이얼로그에서 초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굉장히 어떤 에포트를 그러니까 노력을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그래서 어떤 미국과의 삼국 방위 동맹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워싱턴에서 그 제대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요. 하지만 이제 민주주의 약화라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트렌드 속에서 그 이런 권위주의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위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업적만 너무나 주목받고 있지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권위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이제 제시를 아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 미국인들이 왜냐하면 한국을 굉장히 그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국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 언론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게 있는데 뉴요커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죠 같이. 그래서 윤은 이제 굉장히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특히나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권보호, 여성 인권보호라든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놀랍게도 굉장히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그 문제를 삼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뉴요커의 최근 기사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도 소개를 해요. 저희가 저번 주에 소개를 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양극화 행보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한국의 정치적 그 양극화의 심화를 뉴욕타임즈에서 다룬 것이 바로 지난주에야 이제 이런 것이 문제를 다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러한 미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뭐 MBC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언론의 문제에 그 민감하다는 걸 또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하죠.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언론 비서관이셨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뭐 MBC라든가 JTBC의 뭐 압수수색, 그다음 뉴스타파의 압수수색, 언론 탄압 문제, 그다음에 여성 인권이라든가 그런 언론 그 인권에 대한 굉장히 그 감각의 부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최근에만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 지국장들하고 뭐 서슴없이 만나는 관계인데.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추모 1년 주년 행사도 했는데 그 당시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보였던 언론관에 대해서 많이들 외국 기자들이나 외국 지국장들이 놀랐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취재 기자들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말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식의 방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놀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봐주기 기간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침 또 더 뉴요커라고 하는 기사도 소개하셨다고 하니까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낯뜨거웠었습니다. 그렇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죠. 저희가 정말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히 근거까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 뉴요커라고 하는 매체 자체도 엄청나게 미국에서 지식인들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그런 매체에서 그런 식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는 외신이나 이런 쪽 해외 언론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낯뜨거운 국민으로서 낯뜨거운 장면이었는데 저는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Korea's Democratic Erosion을 보면서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미국 언론한테 향하는 목소리다. 왜냐하면은 미국적 시각, 여기서도 이제 외교 안보적 시각에 의해서 지금 새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이뻐 보일 수가 있죠. 뭐 사실은 해달라는 거 이상으로 해주고 알아서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해주고 알아서 뭐 사과하고 이러니까 항상 그 문제가 외교가에서 있었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마울 수밖에 없고 참 이뻐 보이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이변을 바라라고 하는 미국 언론에 향하는 목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저렇게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지고 민생이 안정되고 이랬을 때 그것이 더 깊은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은 미국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놓고 쓰지 않느냐라는 저는 사실 그렇게 읽었거든요. 예, 말씀이 맞는 게 이제 뒷부분에 아예 이제 미국의 언론, 그러니까 특히 코리안 타임즈 소개를 드리면 좀 한국에 있는 그 주한 외국 대사관과 외교관들이 많이 보는 게 코리안 타임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저 가끔씩 제가 쓰는 칼럼에 이제 제가 친한 외교관들이 잘 봤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상주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 이제 대사관이나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그런 외신 매체들도 많이 참고를 하는 게 코리아 타임즈인데 거기에 한국 민주주의가 침식되고 있다라고 바로 경고를 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신 언론들도 너희들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바로 언론을 탄압하고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왜 외신으로서 언론으로서 저널리즘으로서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따끔한 일침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 침식이란 제목으로 이러한 글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내용 다시 계속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실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경각심을 가지지만 이제 굉장히 Foreign Policy Part 2에서 이제 굉장히 기뻐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여기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교정책 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상당히 기뻐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이제 이러한 권위주의적, 그러니까 외교정책을 본인들이 취하고 있는 그 방향을 환영하는 게 바로 권위주의자들 이런 이제 사실을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 이제 정권들의 행태를 보이는 나라들이 있는데.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는데도 미국은 그걸 철저히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걸 추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기치가 인권과 민주주의였는데 바로 민주주의가 침식돼 가고 있고 권위주의 행태로 가고 있는 한국의 행태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실을 지금 짚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이런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행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 외교정책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 대중국 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공조를 통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에서의 기본적인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빨리 일본과 손잡고 미국 편이 돼서 대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기네들의 국익에 맞서는 그런 노선에서는 뭐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든지 언론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그쪽 정보망에도 다 뭐 캐치가 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미국 이익에 우선은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나라가 건전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이래야만이 어떤 굳건한 동맹이라는 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지 한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 나라가 희생된다 절대로 그런 관계에서는 동맹이 오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이든 행정부도 또 지금 이제 미국도 곧 있으면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로 지적될 것이고 그렇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거나 내지는 공화당이 다시 재집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도 좀 대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민주주의 침식에 대해서 자세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라이벌 정적 작업, 민주당 안에서 내부도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 잠깐 보시죠. So, during signing includes Reliance team aggressive prosecutors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이러한 이제 자기의 전 동료 공격적인 검사에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재명이 자신의 이재명 후보와 붙어서 대선에게 아슬아슬하게 좀 이제 패배를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들에게 이제 이런 행태들, 공격적인 행태들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또 야당인 이제 DPRK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내부 분열을 발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는 세력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 이제 민주당 상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의 의석을 잃게 될 168석이니까요. 지금 잃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PPP, People's Power Party,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이 결국엔 30%대에 미치는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제 뒤에 부분 이제 계속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제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도 놓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내년 총선이 하나의 그런 분기점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해놓고 있고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권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사실은 그 다음 문단의 첫 문장이었었습니다. 뭐냐면 Despite whoever comes out on top 맞아요. in the forthcoming elections, the conditions that threaten democracy in Korea will remain. 맞아요. 뭐냐면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하고 물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민주당을 중심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 것만큼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끝나느냐? 이 기사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이 계속 will remain. 계속될 거다라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기사 같이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Sweden Democracy Korea will remain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다가오는 선거 결국에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누가 그거를 승리를 하든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조건들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정부패라던가 어떠한 이제 소수자 권리법이 미흡하다거나 냉전 시대의 이제 산물인 내셔널 시큐리티 로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 깊게 결국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다. 그리고 또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 심화도도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여전히 이러한 그 위험한 그 길을 걷고 있는 위험한 길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포퓰리즘 선동과 얘기도 물론 하지만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결국에 하고 있는데 결국에 아까 부제를 보셨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침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게 좀 이 부제 제목과 부제에 아까도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초당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해결책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통합과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답안지가 나와 있는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문제는 그럴 사람이냐 그럴 정부냐. 초당적으로 힘들다.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이미 답을 코리아타임즈에서 부제까지 줬지만 초당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가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로 시정연설을 또 왔어요. 시정연설을 왔고 또 이재명 대표와 시정연설 전에 약간의 만남이 있었는데 사실 이 시정연설과 만남에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들은 과거와는 좀 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진단을 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패, 그것도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완패를 한 이후에 조금의 행태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과가 달리 전 정부에 대한 비난을 시정연설에 많이 담아내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피상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 이분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좀 더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저는 사실 큰 기대는 전혀 없고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왜 시정연설 왔습니까? 예산안 통과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거기서 또 다시 각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예산안이라는 게 공공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번의 시정연설 내지는 야당 국회의원들, 야당 대표를 대하는 모습으로서 이분이 변했네라고 평가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후에 제가 듣기로는 차후 출마를 이제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정치인이라면 좀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은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특히나 저는 이런 말씀을 뭐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포갑에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마포는 뭐 학교를 다 다녔던 곳이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상당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는데 외교 내지는 의원 외교, 제가 해외 언론 비서관을 해서도 겪어봤던 거지만 국익을 지켜내는 데 있어 소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 외교 라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거 하나만 갖고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외의 언론, 해외의 학자들, 조야에 있는 엘리트층들, 미국의 여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공조를 할 때만 대한민국의 국익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이 기사를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외신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깜짝 놀랐어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기사를 쓰는 외신들조차도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 탄압이라든지 뭐 최근에도 뭐 대선 기간에 있었던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인이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같이 지켜줘야 되는 전선을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30년 전으로 역행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잘못된 행태들을 고쳐나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